로그인 클래스 124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1회차 시작을 하게 되고 총 6회차 커리큘럼이죠. 자, 한 회차당 2시간씩 1강, 2강. 그래서 오늘 1강, 2강 진행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1회차부터 6회차까지 124기가 진행이 되고 나면 또 125기가 이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거의 다 입장을 하신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스닝 특강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최근 120기 이후에 121기, 122기부터 쭉 참여하고 계시는 반가운 분들도 오늘 많이 보이시네요. 근데 120기 이전에부터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사실 리스닝을 잘 하기 위해서 아, 우리 로그인 클래스라는 타이틀의 리스닝 특강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건 리스닝 프랙티스죠. 리스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리스닝을 못하는 건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닌가? 아니면 아직 영어 노출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어, 아니면 내가 해외 경험, 그러니까 현지에서 원음을 이렇게 어,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닌가라는 말도 맞긴 한데, 아무리 나를 이렇게 내가 현지에 이렇게 나를 누군가 이제 현지에 데려다 주고 내가 원어민 사이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내가 들을 준비가 들을 준비라고 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는 건 소리가 귀에 들어와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그 훨씬 이전 단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 자체가 물리적으로 펑셔닝하게 내 귀에 청음이 되는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영어 노출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사실 틀린 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출이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그게 유효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들이 내 귀에 들어올 때 우리가 리스닝 프랙티스를 할 때 그렇게 딕테이션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흘려듣기 이런 용어가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든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데 과연 그 소리들이 다 나한테 유효한 연습이 되고 있나 유효타가 되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영어 실력이 안 좋으니까 나는 영어 리스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듣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영어 소리와 우리 소리가 소리 내는 방식이 많이 다르고 그 소리 내는 방식을 이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소리 내는 방식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동안 눈으로는 영어를 많이 봤는데 눈으로 보고 이해했던 부분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가게 되세요. 그래서 나의 숨어있던 영어 실력을 좀 찾아내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리스닝을 잡았을 때 얘기죠. 자, 오늘 로그인 클래스 124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기. 자, 오늘 1회차 내용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리스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introduction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리스닝이 언제 특히 힘들까요? 저는 그 지금은 너무 오래됐지만 리스닝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던 10대, 20대, 특히 20대가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뭐할 만큼 했는데 그리고 원어민들과 이렇게 뭐 이렇게 잘 그 뭐 소통하고 이런 것들 할 만큼 했는데 직장 경험도 해보고 그 유학해서 공부도 오랫동안 해보고 영어를 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나는 이번 생에서는 안 되는 거지? 막 이제 시작할 때는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20대 때는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내 영어는 이제 끝이구나. 그랬던 시기가 있었다가 너무 리스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건 리스닝이 언제 힘들던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좀 이렇게 좀 정해진 영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래스룸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렉처를 말씀하실 때 그 내용 자체가 익숙하다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이나 디렉션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눈치가 있어도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런 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아, 원어민 친구들이 저를 이제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할 때는 배려 영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유학생을 했으니까. 근데 배려 영어를 하지 않고 아,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그때 자괴감이 좀 심하게 몰려왔었어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리고 농담을 하는 건가? 왜 웃는 거지? 이 포인트에서. 자, 그래서 배려 영어를 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사실 이제 굉장히 힘든 리스닝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제 겁에 질려서 나 리스닝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들 저도 그랬었고요. 하시는데 자, 우리가 리스닝 특강에서 타겟팅 하고 있는 소리는 배려 영어의 소리가, 물론 배려 영어 소리부터 우리가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기초부터 잡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건 배려 영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본토 발음으로 편안하게, 굉장히 캐주얼하게 자기네들 스타일로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아, 아, 초창기 그첫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아, 데이브 앤 제프리, 제프랑 데이브란 친구 두 명이 있었는데 저랑 세 명이서 이제 런치 브레이크 타임 그 점심 시간에 식사하러 같이 가고 이러면 같이 갈 때는 저를 포함했을 때는 배려 영어 하다가 마치 선생님처럼 말을 하다가 어, 둘이서 얘기할 때는 제가 전혀 못 알아듣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는 걸 많이 봐왔었어요. 그래서 저런 소리는 내가 들을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한참 동안 좀 낙담을 하며 살았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소리를 반드시 내가 정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다행히도 좀 어떤 계기가 또 되어서 좀 잘 안 풀리던 부분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리스닝이 되기 시작하고 리스닝이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눈으로 영어를 많이 봐서 알고 있었던 그 영어들을 귀가 따라잡기 시작해요. 무서운 속도로 나의 숨어있던 영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어체를 알게 되니까 예전에는 문어체인지 부어체인지 전혀 못했던 부분도 구별을 하게 되고 대부분 학습자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문어체와 부어체가 언어가 구별이 되니까 구별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겠죠. 영어 세상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귀가 어, 보통 혹시 귀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청취력, 귀력이 생기니까 쉬지 않아요. 뭐가 쉬지 않냐면 인풋이 쉬지 않습니다. 그 전에 리스닝을 할 수 있기 전에는 내가 영어를 한다라는 이 마음을 먹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식사한다 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운동을 가서 나 이제부터 운동할 거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영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모국어가 있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영어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스피킹을 하고 막 미간에 이렇게 미간을 짚으러 가면서 리스닝을 하고 했는데 리스닝이 이제 잡히고 시간이 지나서 그 리스닝이 잡힌 부분이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귀가 쉬지 않더라고요. 계속 인풋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내가 예전처럼 나는 영어 공부한다. 내가 따로 앉아서 영어를 좀 몰랐던 부분을 캐치를 하겠다 하지 않더라도 그냥 생활 속에서 계속 인풋이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리스닝이 되게 되면 이게 사실 리스닝이 되게 되면 너무 다른 세상이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리스닝이 되어야지만 영어 세상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로그인 클래스는 영어 세상으로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어 세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클래스이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매 기수마다 말씀을 드리는 얘기라서 겹칩니다. 또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라고 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녹화 방송으로 팔로우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또 그 얘기야? 네, 맞습니다.
리스닝 특강의 타이틀인 로그인 클래스는 영어 세상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영어 세상으로 들어오셔야 사실 그 전에 했던 스피킹도,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발음도,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라이팅도 다 가짜 영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쓰는, 우리가 원어민을 막 존중하고 존중은 필요하겠죠. 뭐 괜히 치켜 세워주고 그 원어민들을 막 이렇게 그 문화를 이렇게 뭐 올려치기 해주자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영어라는 자체는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가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영어이고, 그렇게 영어를 썼을 때가 나중에 영어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걸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근데 리스닝이 되기 전에는 그런 영어가 잘 되지 않더라. 근데 리스닝이 되고 나서는 영어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래서 영어 세상으로 초대를 해드립니다라고 해서 로그인 클래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아, 로그인 클래스의 가장 첫, 제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수강생은 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방법들은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리스닝을 하지 않으면 아, 안 되는 굉장히 좌절스러운 어떤 경험을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이게 되지 않으면 나 그냥 유학이고 그다음에 지금 직장이고 모두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두 문장씩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또 실패를 거듭했어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좌절을 하고 우연히도 뭐 이렇게 누군가 뭐 보이지 않는 힘이 도와준 거겠죠. 되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했던 방법들이 지금 로그인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근간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영어 구사자가 되어서 영어를 구사를 하고 살다가 제가 어떻게 영어가 힘들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또 우연한 기회에 캐나다 유학생 다른 어떤 유학생 얼리샤라는 저의 첫 수강생이었는데 영어를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살고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나중에 우연히 이제 한국인인 걸 서로 이제 알게 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영어를 하게 되었냐, 이셋이냐, 뭐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배워서 영어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제가 뭐 이렇게 알려드릴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생들 사이에서 좀 로잉 클래스라는 게 좀 퍼져나가서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첫 수강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분명히 로그인 클래스에 녹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저한테만 국한된 얘기였으면 제가 지금 120기가 넘는 강의를 이어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지만 초창기에는 1년에 약 50분, 60분, 50명, 60명 정도의 이제 그 수강생들, 학생분들과 다 성인 학습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처음에 캐나다에서 이 수업이 시작됐으니까 캐나다에서 영어를 하지 않으면 바로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다 수강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강생들이었지만, 그래서 1년에 한 50명 정도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 수업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막 우리가 뭐 이렇게 문법 문제 풀고, 문제풀이하고, 오답 체크하고가 아니라, 난 이게 안 들려요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함께 고민하던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일단 영어 학습자들이 원어민 영어와 대비를 했을 때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주 많이 비슷했습니다. 공통적인 패턴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게 안 들리지? 저도 이제 다 잊어버린 거죠. 왜 안 들렸는지, 왜 이 영어가 어색한지, 아, 그러니까 왜 이 영어를 이렇게밖에 어색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소리가 왜 이렇게 들렸는지 우리말기에는 다 잊어버렸다가 이제 그 매년 이렇게 어, 그 티칭을 하면서 클래스룸에서 학생분들과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로그인 클래스에서 리스닝 특강에서 제가 풀어내는 얘기들은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갑자기 뭔가 발견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레퍼런스 물론 레퍼런스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의 마사콘이라는 교수님의
어떤 이제 sentence structure, sentence rhythm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American accent training이라는 데서 intonation, 방법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레퍼런스는 들어가 있지만 이런 레퍼런스를 단순하게 정리해서 수업 내용으로 만들어 놨다기보다는 그 수많은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 수많은 이제 영어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의 그 내용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 클래스가 계속 이제 리쉐이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TMI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TMI를 좀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배려 영어 말고 실제로 본토 발음의 그 발음들은 어떤 정도의 강도인지 우리가 잠깐 비디오 클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More often than not, that's a good thing. So, I don't have a whole lot going on up there in the brain, so I can just kind of turn it off and go to sleep.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Important is team chemistry. I sometimes fall asleep, and more often than not, that's a good thing. So, I don't have a whole lot going on up there in the brain, so I can just kind of turn it off and go to sleep.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자, 어렵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렵죠? 빠르죠? 자, 그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팀워크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괄호 속의 말이라고 하고 팀워크는 필요 없고 승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해석의 문장이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가 리스닝 특강 1회차 시작하면 한번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고 시작을 했죠.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힌트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소리 어떻게 캐치하셨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고 오늘 내용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That's a good question. I don't know, to be honest. I think winning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s.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자, 어떻게들 캐치를 하셨나요? 좀 발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발음이 뭉개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배려하고 영어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이제 레이지하게 발음을 하는 것 같나요? 자, 어떻게들 캐치를 하셨나요? 자, 참여해 주시는 건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뮤트를 잠시 해제하시고 바로바로 이제 또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고 좀 신속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정답, 그죠? How important is team chemistry? 이제 졸업하셔도 되겠어요. 오늘 첫 수업인데 정답,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자, 되게 레이지하게 발음을 하죠. 네. I don't know, to be honest. I don't know, to be, 그쵸? 정답.
To be honest. 자, 앞에 부분은 너무 쉬웠나요? That is라고 얘기를 했죠. That's a good question. You know,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팩폭이기도 하죠. 사실이기도 하죠. So, you know, I think 자, 잘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I think 이렇게 얘기할 때 I think it's okay 이렇게 얘기를 I think it's okay 이런 부분은 I think it is ok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텐데 I think it is okay, I think it is okay 뭐 지금 정도만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우리가 swallow도 너무 swallow하고 너무 이렇게 레이지하게 I think it's okay 이렇게 얘기하면 저 뒤에 이 th 발음은 도대체 어디서 발음이 되는 것인가? 저기에 하는 K 사운드는 과연 발음이 된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법을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소리들을 청을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기 캐치를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이 부분이 잘 안 들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소리 발음했나? 발음 소리가 났었나? 이런 부분. 그리고 winning solves solves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빨리 발음하는 것 같은데, solves a lot of those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일단 뭐 a lot of those problems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발음하면 a lot of those problems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a lot of those problems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어떤 부분이 다른 거지? 그리고 그때 소리가 나왔을 때를 제가 그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왔을 당시. 그러니까 지금 뭐 청음 훈련 또는 딕테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소리가 지금 재생이 되고 있어요. 모범 발음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소리가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있을 때는 내가 그 소리를 그대로 카피나 할 수 있어요. 모방을. 그 모방의 정도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영어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방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소리가 없을 때, 그 조금 수분이 지나서 또는 몇 시간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그때 그 소리를 재생을 해보라 그러면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동화작용이 있지 않을 때. 자, 동화작용은 이럴 때도 일어납니다. 내가 한국인하고 영어를 하면 막 꼬여요. 특히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 절대 한국인들끼리 영어 하시지 마세요. 자, 그리고 초급자분들도 그래요. 초급자분들도 서로 이렇게 기분은 북돋아 줄 수 있겠지만 영어권 사람이 아닌 서로 비기너 레벨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훈련이 되지는 않습니다. 막 클래스가 이렇게 비기너들 모아두고 자, 너 한번 페어 짝지어서 영어로 대화해보세요. 그러면 몇 마디 하다가 할 수 있는 말 몇 마디 하다가 자, 우리 이제부터 한국어로 해볼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럴 때가 아니라 나는 중급자 정도 되는데 아니면 또 초급자인데 앞에서 원어민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에 동화가 됩니다. 내가 동화작용이 되어서 그때는 내 발음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생각보다 또 앞에서 이렇게 잘 끌어주니까 죄송합니다. 잘 끌어주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리스폰스라든지 센텐스를 얘기를 하게 되네. 근데 그런 동화작용이 없을 때가 나의 찐 실력입니다. 나의 진짜 실력인데 이 방금 이 영상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평상시에 나는 영어의 리듬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었는데 이 부분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영어 소리가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셨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영어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상 내가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 이건 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꼭 끝에 이제 마지막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 건 제가 그런 식으로 귀결을 많이 했었어요. 결론은 나는 안 태어나서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think it is okay. I thought it was okay.
자, 이런 발음을 I think it's okay 라고 발음하든지 I thought it was okay 라고 발음을 하면 우리가 그래도 배려 영어니까 잘 알아듣는데 왜 이 사람들은 주르륵 얘기할까? 제가 주르륵이라고 얘기를 했죠. 연음이 어려워요. 저는 연음 잘하고 싶어요. 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질문을 바꿔볼게요. 발음 정확하게 하셨네요. 정확한 발음. 자, 그래서 이 정확한 발음이라는 게 조금 더, 조금 나아간다 그러면 또박또박 발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발음을 신경 쓴다면, 만약에 우리말로는 혀를 굴린다고 하죠. 좀 어떻게 발음을 좀 더 내가 좀 더 영어스럽게 한다 그러면 또박또박 발음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영어 발음을 좀 굴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는데, 원어민이 생각하는 정확한 발음, 제가 영어권 사람들을 그냥 원어민이라고 할게요. 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네들이 생각하는 정확한 발음과 그 사람들이 딕션이 좋았어요,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정확한 발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한 발음, 저는 정확한 발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저는 정확한 발음으로 하니까 이 문장이 잘 안 읽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드 드라이브, 소프트 드라이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소프트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 자, 영어로는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발음도 다르지만 비단 발음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것도 적어볼게요. 하드웨어. 제가 첫 직장에서 일을 했던 그 인더스트리가 엔지니어링 인더스트리고 좀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좀 하는 하드웨어 발음이 너무 안 들리고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녔을 때도 회사에서의 그런 회의록과 이런 것들은 다 전산으로 하던 식 제가 뭐 되게 옛날에 취업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 발음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참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제가 연습 문제 드렸던 건 hard drive, soft drive 이 발음을 일단 hard drive, soft drive 이러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하드 드라이브, 소프트 드라이브가 아니라 다른 뜻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인토네이션 이런 것들 배워갈 텐데요. 인토네이션을 다르게 하게 되면 다른 뉘앙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토네이션은 어떻게 보면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뉘앙스가 될 수 있다. 해석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 드라이브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드 드라이브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하드 드라이브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hard drive 또는 또박또박 발음을 한답시고 hard drive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어민기에는 hard drive로 들리거나 아니면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hard drive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뭐 초행길이 아니라 좀 운전들 다들 다들 하시다가 되게 초행길이 아니면 어려운 운전 있잖아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있네요. 자, 굉장히 어려운 운전을 hard drive라고 할 때고 반대로 조금 익숙하거나 어렵지 않은 걸 soft drive라고 할 수 있을 테고 뭐 해석은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다르게 그러니까 비슷한 뉘앙스지만 같은 뉘앙스지만 조금씩 이렇게 다른 의역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원어민이 생각했을 때 정확한 발음은 hard drive 이렇게 분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박또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hard drive 이렇게 분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분절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right? 자, 그런데 영어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원어민이 생각했을 때 또박또박 발음은 hard drive. 자, 이걸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읽었나요? 단어 두 개를 떨어뜨려서 읽지 않았죠. 붙여서 읽었습니다. 이 붙여 읽기가 디폴트예요. 이걸 빼서 읽으면
따로 떨어뜨려서 읽으면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을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 테고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이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기서 이거 아하 모먼트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너무 충격인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와 단어를 붙여 읽기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어와 단어를 떨어뜨려서 읽지 않고 퍼즐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한 호흡으로 한 덩어리로 붙여서 발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우리가 발음을 그냥 분절해서 읽게 되면 그 발음 자체를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두 번째 예시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처럼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도 이제 굳이 한국인 학습자의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영어 발음을 배우면 hardware 이러면 이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hardware 이 한 단어인데 hardware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단어를 읽은 거지 이 단어라고 인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발음을 원어민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분절해서 발음을 할 때 정확한 발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분절해서 발음을 하면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걸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붙여서 읽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붙여 읽기를 해줘야지만 예를 들어서 soft drive 그리고 이게 또 정확한 인토네이션으로 soft drive가 아니라 soft drive 이렇게 up down으로 읽어 주셔야지만 그걸 정확한 발음을 하셨네요. 발음 정확하게 하시네요 라고 생각을 해요. 되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붙여 읽어야 되는데 soft drive 이렇게 덜 붙여 읽으면 그걸 오히려 레이지하게 발음을 했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발음은 soft drive 붙여 읽기를 diligently 하게 해준 걸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역이지만 영어식으로 또박또박 발음했다는 것도 분절해서 분절이 아니라 또박또박 했다는 것도 붙여 읽는 부분을 잘 블렌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붙여 읽기를 배워볼 건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네.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네.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가? 저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 예문을, 스토리를, 예시를 기억을 해주세요. I was driving my car. 자, 오전에, 지금 다들, 집이신지 혹시 회사이신지 저는 이제 회사에 나온다고 이제 아침에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So I was driving my ca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편의상 오늘 내용의 포인트와 조금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편의상 제가 줄바꿈을 해봤습니다. When I ran out of gas. 자, period가 있어요. 자, 마침표가 있습니다. full stop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sentence죠. phrase 구는 아니죠.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자, 이 문장을 보통 네이티브들이 편안하게, 편안하게라는 건 특별히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스피치라든지 클래스룸에서 프로페서가 lecturing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ELL 클래스라든지 ESL 클래스라서 non-native foreign student한테 배려 영어를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힘을 빼고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힘을 빼고 하는 연습도 앞으로 많이 해볼 거예요. 자,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원어민들은 full stop이 period가 있을 때까지는 퍼즐을 두지 않고 읽어요. 퍼즐을 두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어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보통 이렇게 읽죠. 자, 근데 끊어 읽기를 잘하면 멋지잖아요. 원어민들도 이제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끊어 읽기를 하죠. 끊어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팩트는 달라지고 끊어 읽기를 잘하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멋지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끊어 읽는다 그러면 저 어디에 끊어 읽을 것 같나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원어민이라고 하게 되면 I was driving my car when I 여기 한번 끊을 것 같아요.
얘기를 그냥 사전에 막 나 이런 얘기 할 거야라고 준비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주르륵 얘기를 하다 보니까 I was driving my car when 보통 이제 그 부사가 되는 그 장소와 situation은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I was driving my car when I까지는 보통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When I mean ran out of gas 이렇게 한번 끊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두 번 끊는다면 자 이렇게 끊겠죠. 자 그래서 제가 편의상 자 여기 한번 끊고 alright? 자 여기 한번 끊고 맥스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So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이렇게 할 때가 이제 맥스로 끊었을 때인데 혹시 이제 제가 I was driving my car 이러면 발음도 캐치를 못할 수가 있어요. 좀 뭐 하는 거지? When I ran out of gas라고 얘기를 하면 원어민은 이 풀스탑이 있을 때까지 한 번만 사고를 하면 되는데 또는 제가 맥스로 3번 끊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3번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몇 번을 생각하는가 머리 아파 막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주변에 원어민 친구나 이제 직장 동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머리 아파. 자,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려 그들이 이제 리스닝 때문에 힘들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말은 분절해서 다 읽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얘기할 때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분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붙여서 1, 2, 3, 4 이렇게 붙여서 읽지는 않잖아요. 근데 영어 소리는 이 붙여 읽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끊어 읽기를 잘하면 멋지다라고 했는데 ironically 끊어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끊어 읽어서는 끊어 읽기가 아닌 거예요. 거겠죠? 자, 끊어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붙여 읽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다 분절해서 읽고 syllable based한 language이기 때문에 Korean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분절해서 읽는 방법만 알고 blending해서 읽는 방법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연음을 잘 하고 싶다 이전에 일단 붙여 읽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붙여 읽으시면 내가 붙여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은 한국인이 한국인 귀로 생각했을 때 들리지 않을 소리가 만들어지네? 라는 게 그냥 나는 붙여 읽기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연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보기 위해서 좀 오늘 인트로덕션이 길었습니다. 붙여 읽기를 잘해야 된다. 블렌딩을 잘 해야 된다는 거구나. 자, 제 주변에는 제 family members 중에서도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 주변에는 이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과 이렇게 좀 있으시고, 주기적으로 그런 분들과 좀 대화를 할 일이 있는데, 개인차, 사람마다 좀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뭐 그렇긴 한데 대부분 이제 멜로디를 얘기들을 하시고 멜로디는 나중에 내가 감정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건 정말 수학 같은 작업을 해야 된다. 박자와 음정과 이런 건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하나 이렇게 분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이징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근데 프레이즈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구 또는 우리 부동사 할 때 phrase 할 때 phrase라는 단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멜로디가 있는 곳에는 phrasing 이렇게 덩어리 만드는 거, 블렌딩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영어는 멜로디가 있는 소리고, 자, 소리 내는 것이 우리말 소리가 더 정교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말을 이제 배운 게 굉장히 blessed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훨씬 정교한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씩 해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보면 굳이 우리가 주변의 생활을 돌아본다고 하게 되면 발성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노래하는 것에 가깝지 않나. 또 노래도 약간 성악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요즘에는 보면 뭐 실용음악 그래서 뭐 이렇게 대중가요를 이렇게 티칭하는 영상들 저도 이렇게 막 틱톡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막 보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하게 되면 노래를 더 잘해요 하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블렌딩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프레이징 되는 부분 그리고 발성을 하게 되면 우리말 발음할 때와 영어 발음할 때가 다른데 영어 발음할 때는 이
공기가 많이 울릴 수 있도록, 공기가 많이 울려서 뼈와 살갗을 쳐서 소리가 클 수 있도록 하는 위치로 혀를 보통 보냅니다. 자, 그래서 영어 발음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또 실용음악 뭐 이런 데서는 티칭을 하는구나 라면서 되게 흥미롭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멜로디도 있고 이런 발성이 있고 우리와 이제 소리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블렌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연습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자, 아이폰 쓰시는 분도 있고 갤럭시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혹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거나 폰을 영어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폰 이러지 않나요? 자, 제가 연습 문제라고 하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폰 이렇게 우리가 붙여 읽기를 해야지 이걸 한 호흡으로 붙여 읽어야지 아이폰 이러면 이건 두 단어로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행여나 이걸 이제 붙여 읽긴 했지만 iPhone이라고 하게 되면 I have a phone call right now. I'm calling someone. 이렇게 지금 전화한다라는 I'm talking on the phone. 자, 전화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도 어떻게 iPhone 이렇게 읽게 되면 다른 뜻. 저 뭘 했나요? 아이폰하고 아이폰하고 뭐가 다르죠? 정답, 그쵸? 아이폰 했을 때는 소리의 높음과 낮음이 높음에서 낮음으로 된 거죠. 아이폰, up, down이 된 거죠. 아이폰 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했나요? down, up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소리의 높음, 낮음을 다르게 함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구나.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자, 이 문장을 기억을 하시나요? 자, 붙여읽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I have this. 자, 제가 지금 화면에 스크린에 이렇게 올려놓은 이 문장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분절해서 읽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가 분절해서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어민들은 또박또박 또는 정확한 발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분절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붙여 읽어야 되는 부분은 잘 붙여서 읽을 때 정확한 발음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또박또박 또는 정확한 발음 이러면 자꾸 분절해서 발음을 하려고 한다. 특히 이제 단어 안에서의 그런 자음 소리, 모음 소리까지 어떻게든 분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 reverse approach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붙여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 have this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붙여서 읽으면 됩니다. 어디까지? until the period까지. 자, period가 있을 때까지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full stop 있을 때까지. 자, 붙여서 읽으실 때는 감이 잘 안 잡히는데 하시면 그냥 호흡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 have thi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 have this. I 하고 끊지 않고 자, 많이 relaxed 하시면 좋으세요. 그게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훨씬 안정적으로 발음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발음을 굴려야 되는 포인트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발음을 부정확하게 들릴 수 있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요소들일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될 수 있고 오히려 relaxed 했을 때 sentence의 발음을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sentence rhythm을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힘을 빼시고 I have this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저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I have this. I have this. 자, I 하고 끊지 않았죠? I have 끊지 않았죠? 하고도 끊지 않았어요. I have this. 자, 이렇게 끊어 읽지 않고 speech blending이라고 했죠? 이렇게 붙여 읽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여 읽기를 하게 되면 높음과 낮음이 생겨요. Right? 자, up down과 down up 부분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높낮이가 생깁니다. 높음과 낮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높음과 낮음을 다 신경 써야 되나?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특히 낮은 부분이 안 들리니까 낮은 부분을 너무나 많이 신경 썼습니다. 낮은 부분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로우 피치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근데 그게 다 가짜 발음이었어요. 낮은 부분은 내가 억지로 신경을 쓰게 되면 말 그대로 억지
이 스피킹이 되기 때문에 다 가짜가 되었습니다. 낮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돼요, 로우 피치를. 근데 어떻게 하냐면 높음과 낮음을 연산할 높음을 먼저 제대로 인식을 해주시고 나중에 자 오늘은 1회차지만 우리가 3회차 때 박자 이런 얘기도 배울 거예요. 높음을 어떤 박자로 얘기를 할 건지. 자,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높은 부분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나오던 것을 당겨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하려면 높음을 먼저 잡아야 되고 높음을 잡아야 낮음도 만들어지는 거고 높음을 한답시고 높음을 하고 나면 이게 소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언어, language 뿐만이 아니라 이 소리라는 자체가 뭔가 내가 강세를 찍고 나면 그 강세 앞뒤로 퍼즈가 생기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음기관이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높음이 생기면 낮음이 생길 때 퍼즈를 두지 않고 낮음을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낮음을 잘하려면 높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So, 낮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높음을 신경 쓸 겁니다. 자,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번에 한 것 같습니다. 붙여읽기 중요하다. 붙여읽기를 하게 되면 So, what happens after that?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높음과 낮음이 생긴다. 높낮이가 생깁니다. So, up, down 이거나 down, up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up, down과 down, up에서 낮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낮음은 내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낮게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그래서 낮음이 들렸나 안 들렸나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는 건 높음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정말 diligent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높은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이 높음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정답을 이렇게 추구하면 힘들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높음으로 하더라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았을 때 기능적으로 제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비전문가라는 걸 밝혔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그 음악 쪽 뮤직에서 말씀을 하실 때도 높음과 낮은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실제로 퍼포밍을 할 때는 뭐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익스프레싱 하는 부분이나 뭐 막 이렇게 음정 박자 정확하게 이렇게 수학처럼 또는 연산 산수처럼 해야 되는 부분 다 잊어버리고 하시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연습을 하느냐? 평상시엔 그런 걸 되게 지킨다라고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정답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모범 우리가 발음을 보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음악을 보고 이렇게 뭔가 하나씩 하나씩 튜닝을 하고 맞춰가고 기초를 잡는 거죠. 기초와 기본기를 잡는 것이 이게 정답이라서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뭔가 막 특별한 메시징이나 특별한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은 감정이 있는 동물인지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인토네이션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정답을 찾아서 간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기능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우리의 이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소리 듣는 기능, 청음하는 기능, 그리고 발음을 할 때 발음을 억지로 꾸미지 않았는데 편안하게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 인토네이션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토네이션은 뭐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의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로그인 클래스를 120기 넘게 하면서 올해 거의 이제 2015년부터 한 강의는 10년째이고 그 2015년 강의, 제가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네요. 2015년 강의는 한국에 들어와서 로그인 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업을 하게 됐고 그 수업이 있기 전에 캐나다에서 한 10년 정도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막 이렇게 해보니까 한 22가지 정도 패턴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렇게 레퍼런스로 말씀을 드렸던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의 마사콘이라는 교수님과 또 이제 아메리칸 액센트 트레이닝, 기타 등등, the list goes on의 그런 레퍼런스를 봤을 때 한 22가지 정도에서 인토네이션, 높음이 들어가더라가 있는데 우리 22가지를 다 신경 쓰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6가지 포인트를 배워볼 겁니다. So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포인트. 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는 건 높음이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자, 부분은 6가지를 배워본다라는 거구나.
자, 그래서 높음이 6가지 들어가는 포인트를 자,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던 건데 하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네. 인지를 못했을 뿐이네. 어떤 분들은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모르니까 이게 아예 발음 자체를 문장을 못 읽었던 거구나. 문장을 다 분절해서 따박따박 이렇게 읽었던 거구나. 이것만 읽어도 좀 자신이 생기겠다.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응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일단 6가지 포인트 제가 오늘 연습해보겠다, 오늘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11시가 다 되었네요. 자, 1교시는 여기까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높음과 낮음이 생긴다. 무엇을 했을 때? 붙여읽기를 했을 때. 스피치 블렌딩을 했을 때 붙여읽기가 생긴다. 그때의 높은 포인트 6가지를 오늘부터 연습을 해보겠다. 자, 그 부분을 자,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